사랑합니다, 보배님. 서울 성북구 한 동네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3살 넘어도 혼자 장보고, 90살에 등산하고, 85살에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화상통화하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거든요. 도대체 이 동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특별한 물이라도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공기가 다른 걸까요? 혹시 숨겨진 장수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6달간 이 동네를 샅샅이 취재해본 결과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특별한 유전자도, 좋은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8가지 작은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활기찬 시니어 300명을 만나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동일한 패턴이 있었어요. 60살부터 조금씩 시작한 이 평범한 습관들이 20년에서 30년 후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구나. 지금부터 그 8가지 비밀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1년 후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취재 중 만난 김영호, 78살, 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집에서 나오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짚고 가야 했죠. 그런데 지금 매일 아침 6시면 운동복을 입고 경포대까지 왕복 40분을 걸으십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이 됐고 최근엔 등산까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아픈 몸을 보며 체념하는 마음.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35% 낮고 치매 발생률은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90살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이 20% 이상 향상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V 시청 중엔 광고 시간마다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를 해보세요. 집안일 할 때는 빨래 널며 까치발 서기, 설거지하며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해보시고요. 외출 시엔 버스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가기를 실천해보세요. 잠자리 전엔 침대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목과 어깨 천천히 돌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영호, 78살, 할아버지도 처음엔 집 앞 골목 한 바퀴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해요. 석 달 후엔 분명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숨 안 차고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들기, 손자 안아주며 할아버지 힘세다 소리 듣기. 대구의 이영숙, 74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밤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서 2시에 잠들어서 오전 10시쯤 일어나시곤 했죠. 70살이 되면서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흐릿하다며 고민이 많으셨어요. 지금은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을 2년째 지키시며 요즘 머리가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뭔가 어긋난 느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학이 증명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50% 감소하고 면역력은 30% 향상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TV 볼륨 줄이고 조명 어둡게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멀리 두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시고요. 침실 환경은 온도 18에서 20도 유지. 암막 커튼으로 완전 차단해주세요. 기상 후엔 일어나자마자 햇볕 쬐며 물 한 컵 마시시면 됩니다. 2주 후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 오후에도 졸리지 않기. 밤에 자연스럽게 잠들기. 부산의 박정순, 79살, 할머니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바쁘게 살아오시다 보니 5분이면 식사를 끝내곤 했죠. 그런데 75살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하루 한 끼는 반드시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며 한 숟가락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요. 음식 맛도 더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까지 평온해진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식사할 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음식을 입에 넣기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70살 이상 노인 10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천천히 먹는 그룹은 빨리 먹는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이 40% 적고 혈당 조절도 25%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중 하루 한 끼만이라도 선택해서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 씹어보시고요. 매 숟가락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식사 시간만큼은 휴대폰 멀리 두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보시고요. 한 달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소화불량 사라지기. 식사 시간이 힐링 타임 되기. 음식에 대한 감사함 커지기. 서울의 김동철, 82살, 할아버지는 80살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며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즐겁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나이에 새로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 머리가 굳어서 안 될 거야. 하지만 뇌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을 지속하는 65살 이상 노인의 뇌는 20년 젊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80살에도 새로운 뇌신경이 생성된다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매주 새로운 앱 하나씩 익혀보세요. 한 달에 새로운 음식 하나씩 요리에 도전해보시고요. 종이 접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서예 같은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간단한 영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언어 배우기에도 도전해보시고요. 석 달 후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력 좋아지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기.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인천의 이선영, 71살,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나? 하루 종일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잠을 잘 잤다.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며 감사 인사를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보다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감사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고 수면의 질은 40% 향상된다고 합니다. 하루 3번 감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기상 후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 전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한 달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짜증과 불만 줄어들기. 마음의 평화 찾기. 인생이 나쁘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대전의 박영호, 77살, 할아버지는 평생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혈압이 오르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셨죠. 2년 전부터 화가 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세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며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하신다고 해요.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다며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온화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화가 더 잘 나고 한번 화가 나면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호흡의 과학적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4에서 8 호흡법을 하루 10분씩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화가 날 때는 하나에서 둘에서 셋에서 넷, 들이쉬기, 5에서 6에서 7에서 8, 내쉬기, 5번 반복해보세요. 잠들기 전엔 침대에 누워서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깊게 10번 해보시고요. 아침 기상 후엔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로 5번 깊게 숨 쉬세요. 답답할 때는 어디서든 눈 감고 3번만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2주 후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화내는 횟수 줄어들기. 밤에 더 깊게 잠들기. 주변 사람들이 많이 편안해 보이신다고 말할 겁니다. 울산의 최명숙, 73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남편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울게 되고, 점점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셨죠. 그런데 이웃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었어요. 지금은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볼링, 등산까지 하시며 요즘이 제2의 인생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기존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만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사회적 관계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하버드대 80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요가, 컴퓨터 교실 등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교회, 절, 성당 등에서 하는 종교 활동 모임에 참여해보시고요. 등산, 바둑, 수영, 춤 등 평소 관심 있던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동네 도서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시고요. 한 달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집에만 있는 답답함 사라지기.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시간 생기기. 아직 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부천의 이정자, 89살, 할머니는 자식들과 연락은 자주 했지만 늘 안부 정도만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5분이면 통화가 끝나곤 했죠.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들딸과 진짜 마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힘들었던 일, 지금 하고 싶은 일,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할 때 잘 지내냐? 밥 먹었냐 같은 안부 인사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진심 어린 대화의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UCLA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외로움을 40%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는 60% 높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과는 요즘 마음이 어떤지. 젊었을 때 힘들었던 이야기. 고마웠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와는 솔직히 요즘 어떤 기분인지. 나이 들어가는 게 어떤지. 앞으로의 꿈에 대해 나눠보시고요. 이웃과는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감사한 사람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한 달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아직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낄 겁니다. 보배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8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몸을 위한 습관,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규칙적인 수면. 천천히 감사하며 먹기. 마음을 위한 습관, 새로운 것 배우기. 감사 인사하기. 깊은 호흡하기. 관계를 위한 습관, 사람들과 만나기. 진심 어린 대화 나누기. 혹시 8개 다 하기엔 너무 많다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두 번째를, 두 번째가 자연스러워지면 세 번째를,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성북구 동네 어르신들도 처음엔 하나씩 시작하셨거든요. 10년, 20년이 흘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일찍 못 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화낸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꾸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 못 만들 리가 없어요. 60살든 70살든 80살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쉽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요. 보배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배님. 붉은 심장.